그러던 어느 날 정길 씨는 앙골 계곡에 갔다가 최 대표를 만났는데요. 마을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보고 직접 처리할게요.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하면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정길 씨는 최 대표의 발언에 당황했는데요. 몇 개월 전 박 선생 건의 영향으로 강하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마을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 할매는 내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이걸 안 내나? 신경 쓰이네. 정길 씨는 답답했는지 김 이장님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님, 양사장집 쪽으로 이사 온 최 대표 있잖아요. 아세요? 아니, 몰라. 죽겠시요. 마을에 너무 기업재정이라서요. 오늘 만나봤는데요. 동비도 안 내고 직접 알아서 하겠다네요. 연락처도 안 알려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박 선생과 비슷하구만. 그냥 내버려둬. 그런 사람을 지금 나서서 시골이 이렇다 저렇다 자꾸 교육시키려고 하면 역효과만 나게 될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둬. 자기가 느끼고 깨닫게 해야 해. 양 사장이 옆에 있으니까 그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마음을 열겠지. 그럴까요? 생각 같아선 제 방식대로 해주고 싶은데요. 이젠 그럴 수도 없고요. 맞대응을 하다간 자네만 다치게 돼. 그냥 편안하게 해줘.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에 대한 빗장을 풀게 될 거야. 이렇게 최 대표는 마을에서 외톨이로 살기로 한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도 그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는데요. 김 이장님은 최 대표 스스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변 사장은 오늘도 수역시 농장과 작업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일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새벽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잡초 제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농사를 수십 년간 하고 계시다니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야, 이걸 가지고 뭘 존경스럽다고 하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다고요? 헐. 지금은 아침이라 좀 할만하잖아. 쌈 채소의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낮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할 때가 있거든? 그땐 정말 힘들어.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60도가 넘어가거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엔 아침에 비닐하우스 작업을 다 끝내야 해. 하지만 비가 오거나 날이 좀 흐리면 낮 시간에도 비닐하우스 작업하기는 좀 수월하지. 아우, 허리, 아우. 근데 형님은 허리 안 아파요? 전 쪼그리고 앉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수혁 씨와 변 사장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며 비닐하우스 안에서 풀뽑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혁 씨는 능숙한 손놀림과 호미질로 잡초를 제거해가고 있었지만 변 사장은
호미질을 하다가도 수시로 일어나서 허리를 펴곤 했습니다. 왜 시골에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이렇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거죠. 맞아. 시골 일은 도시 노가다보다 훨씬 힘들다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안 하려고 해. 변 사장은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영 불편했는지 다시 일어서며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폈습니다. 변 사장, 경험해보니까 어때? 해낼 수 있겠어? 전 돌아갈 길이 없어요. 모든 재산도 신호에게 빌려줬잖아요.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배수의 진을 친 거네? 그런 셈이죠. 자, 이제 옆동으로 가자. 우엉 뜯어야 해. 수혁 씨와 변 사장은 옆 비닐하우스로 옮겼는데요. 이 안에는 좌측으로는 2m 정도나 되는 큰 고추나무가 가지런히 심겨져 있었고, 우측으로는 푸르른 우엉들이 비닐하우스 끝까지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와, 된장 찍어서 쌈 싸 먹으면 맛있겠네요. 그래? 조금 있으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걸? 우엉은 보기도 싫다고 할 것 같은데? 자, 이건 이렇게 벌레 먹지 않고 큰 잎을 골라서 밑동을 잡고 그냥 잘라내면 돼. 이렇게. 아, 이렇게요? 잘하네. 이렇게 큰 잎들을 따내고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잎들이 무성해지거든. 그때 다시 뜯어내면 되고. 아이고, 허리야, 아우. 아, 정말 좁아서 미칠 것 같아요. 엄청 덥고, 여기는 왜 이렇게 좁게 해놓은 거죠? 와, 이거 어떻게 움직일 공간이 없네. 빈 공간을 넓게 할 필요가 없잖아. 땅은 제한적이고 수확량을 늘리려면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야지. 수혁 씨는 앉은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변 사장은 수시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아, 진심으로 농사의 어려움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너랑 같이 하니까 덜 힘든 거야. 이런 일을 혼자 하려고 해봐. 이건 일이 아니라 도 닦는 기분일걸? 자, 오늘 30kg 따야 하니까 힘내자. 한 10시쯤 수혁 씨와 변 사장은 수확한 우엉을 트럭에 싣고 작업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수혁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으나 변 사장은 연신 허리를 펴거나 두드리며 힘들어 했습니다. 좀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좀 참고 해봐. 네, 형님. 이젠 어떤 일을 하죠? 지금 따온 우엉을 택배 보내야 하거든. 무게 재고 묶어서 박스에 포장해야 해. 그리고 택배사에 가져다 줘야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오후에는 고추도 건조시켜야 하고, 또 풀을 뽑거나 배추씨 파종도 해야 하고. 할 일 많아. 두 사람은 오전 일을 끝내고 수혁 씨 집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너 혼자 작업장에서 고추 좀 다듬고 있을래? 난 좀 나갔다 올게. 수혁 씨는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나갔고 앙골 계곡 쪽으로 올라갔는데요. 귀촌이네 집을 지나서 바로 우측에 포크레인이 공사를 하는 곳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긴 성혁이네 땅인데 분명한데. 그리고 천천히 공사하는 곳으로 다가갔는데요. 저기요, 여기서 무슨 공사를 하는 거죠? 포크레인으로 다가가서
기사에게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뭐라고요?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길 내고 있어요. 길이요? 무슨 길이죠? 전 몰라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기사는 귀찮다는 듯 다시 포크레인을 운전하면서 수혁 씨를 외면했습니다. 분명히 성혁이네 땅인데 파셨나? 수혁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차를 몰고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 안쪽에 허름한 기와집으로 갔는데요. 어머니, 안에 계세요? 어머니, 안 계신가? 이곳은 성혁 씨의 모친이 홀로 살고 계시는 집이었습니다. 누가 왔어? 그때 불투명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어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혁이. 수혁이 왔니? 어서 와라. 잘 지내셨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뭐라고? 수혁 씨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는데요. 할머니는 보청기를 끼고 계셨지만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하시죠? 밥 잘 먹고 있어. 밥 잘 드시면 건강하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는 갑자기 흐느끼며 울고 계셨는데요. 아, 또 우시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못 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우세요, 어머니. 그래, 미안하다. 너만 보면 자꾸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안 울게. 할머니는 죽은 아들의 불알 친구인 수혁 씨를 볼 때마다 가슴에 묻었던 아들 생각에 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죠? 수혁 씨는 마루 한쪽 구석 위에 올려져 있는 물통 같은 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거? 물 받는 통이야. 왜요? 물이 새요? 비가 오면 자꾸 물이 떨어져. 내가 고칠 수가 있나? 영감도 없고. 제가 조만간 고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저기 안골 계곡 초입에 있는 땅 파셨어요? 땅? 네, 성혁이 묘지 있는 땅이요. 그걸 내가 왜 파니? 우리 아들이 있는 곳인데. 근데 누가 거기서 길을 낸다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해? 우리 땅에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적도 보고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 땅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땅 문서 있죠? 저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어디다 놨지? 한참이 지난 후에 꺼내온 등기필증을 수혁 씨가 살펴봤습니다. 맞는데? 어머니 땅이 맞는데? 누가 길을 낸다고 공사를 하는 거죠? 전에 이장이 찾아왔었어. 길을 내겠다나 어쩐다나 뭐 하더라고. 동의를 해달래.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요? 누구요? 정길이 형님이요? 응, 정길이. 수혁 씨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정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안골계곡 초입 우측으로요. 성혁이네 땅 있잖아요. 무슨 공사를 하는 거죠? 그거 재포장 공사하는 거야. 아니, 땅 주인 허락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죠? 돈이 받았어. 갖고 사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동의해 준 적 없다고 하시는데요. 아니야. 구두로 동의 받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쭤봐. 어머니, 말로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런 적 없어. 내가 왜 해줘? 수혁 씨는 전화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그 즉시 마을회관으로 가서 정길 씨를 만났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말로도 절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무슨 길을 내는 거죠? 구두로 동의받고 하는 거야. 동의 없이 할 수 없잖아. 나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하거든. 정길 씨는 귀찮다는 듯이 서둘러서 마을회관에서 나갔는데요. 수혁 씨는 따라 나가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무슨 길이에요? 에? 지역 예산 땡겨와서 내는 길이야. 합법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며 정길 씨는 급히 차를 타고서 가버렸습니다. 지역 예산이라고? 수혁 씨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차를 몰고 다시 공사 현장에 있는 산기슭으로 갔습니다. 이 길을 어디까지 내는 거죠? 저 산 쪽으로요. 수혁 씨는 인부에게 물어보고 천천히 주변을 살피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따라 위로 올라갔는데요. 그때 수혁 씨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깜짝 놀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 여기는? 그래, 이 위쪽으로는 분녀회장님의 부친묘지가 있지. 와,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네. 와, 진짜 내가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건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그 산 중턱 밑에는 정길 씨 부인인 분녀회장의 부친묘소가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서 길을 내고 있는 것으로 수혁 씨는 판단했습니다. 10여 년 전 분녀회장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묘자리가 없다고 이곳의 정길씨 땅에 묘지를 만들었는데요. 길이 없어서 통행하기가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묘지 밑쪽으로는 성혁씨 어머니의 땅이 있는데요. 그 위쪽까지 길을 내려면 이곳을 지나가야 하기에 성혁이 못 참게 길을 내야 하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정길씨가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문중 사람들끼리 무슨 일 있겠나 생각하고 구두로 동의받은 것으로 해서 정길씨가 이곳 길 포장권으로 지역 예산을 신청했고 결국 공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혁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를 참아가면서 경로당으로 김 회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님, 안골계곡 초입 공사권이요. 알아냈어요. 그래? 숨 좀 돌리고 말해봐라. 그 길은요, 산 중턱 밑에 있는 분녀회장 부친묘지로 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거기 분녀회장 부친묘지가 있었구나. 근데요, 기가 막히게도 지역 예산을 끌어와서 한대요. 나라 돈으로? 네, 나라 돈으로 이장 가족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봐. 제가 가서 지금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수혁 씨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묘지와 정길 씨에게서 듣게 된 공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라 돈을 이장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유용한 꼴인데
그거 쉽게 말하면 도둑질이야. 그놈이 마누라하고 그짓거리 하려고 끝까지 이장직을 유지하려고 했구만. 천하의 못난 놈일세. 가문의 수치야, 수치. 그래서 내가 물어봐도 얼렁뚱땅 넘어갔구나. 어떻게 할까요? 당장 군청에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어떤 명목으로 그 길 포장하는데 허가를 내준 건지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야지. 형님,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어? 뭔데? 분녀회장님 부친묘지 가기 전 밑으로는 성혁이네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랬지. 성혁이 어머니는 절대 길 내는 걸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길이 형님은 구두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썩을 놈. 아마 이것도 힘없고 혼자 사는 늙은 노인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한 것 같아요. 아, 이런 처종 같으니라고. 더러운 짓만 골라 하네, 그냥. 수혁 씨는 만사 제쳐두고 군청으로 향했는데요. 군청 지역예산 사업 담당자를 만나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된 취지와 처리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저희는요,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허가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정길 이장님의 신청 내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을 왜 내는지 알고서 허가를 내준 건가요? 그 위쪽에 묘지가 있어서 다니기 좋게 길을 포장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다수의 주민을 위한 건가요? 그 묘지는 이정길 이장의 처갓집 묘지예요. 이런 걸 확인이나 하셨어요? 확인이나 하고 허가를 내준 거냔 말이에요. 네? 그럴 리가요.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세요? 그런 조사도 안 하고 신청서만 보고 허가를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걸 알고도 허가를 내줬다면 이건 범죄가 되고요.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허가 취소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이장의 장인묘지에 갈 길을 국가 예산으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지역사업이라면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사를 해야죠. 이장의 사적인 길을 만들어주는 게 무슨 법이야. 불의를 보면 물불 안 가리는 수혁 씨의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분노하면서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수혁 씨는 또다시 말을 이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의 땅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이 땅 주인은 동의를 절대 해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구두로 동의를 진짜 해줬는지 실제로 확인이나 하고서 허가를 내줘야죠. 이것도 지금 확인해 보세요. 땅 주인은 절대 동의해준 적이 없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혁 씨는 그 자리에서 지역예산 집행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공문을 작성해서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수혁 씨가 군청에서 나가자 사업 담당자는 정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장님,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면서요. 네, 받았어요. 근데 지주가 그런 적 없다고 했다는데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곧 실사를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동의해준 적 없다고 하면 사업이고 뭐고 끝이에요. 아셨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 길 내는 산에 이장님 처가 쪽 묘지가 있다면서요? 사실인가요? 그건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걸 말씀 안 하셨죠? 그때는요, 묻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아, 나 이거 큰일이네, 이거. 그날 저녁 정길 씨는 초조한 모습으로 성혁 씨 모친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 좀 살려주세요. 해도 좋다고 한 것 같아서 공사를 신청했거든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전 끝장이에요. 깜빵할 수도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혁 씨 모친께 읍소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수혁 씨와 김 이장님은 정길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수혁아, 큰 소리 치고 화내는 사람이 진다는 거 알지? 네,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절대 흥분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김 이장님은 수혁 씨의 급한 성격을 알기에 조심할 것을 주문한 후 앞서서 마을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장,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앙골계곡 초입에 길 포장 공사는 지주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무슨 말씀이세요? 전 분명히 구두로 동의 받고 했시요. 어르신이 연로하셔서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어제 다 조사했으니까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겨? 난 그런 적 없어. 다 들통났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좋아. 그건 좀 이따가 성혁이네 가서 어머니로부터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말이야, 그 길 내는 이유가 뭔가? 길 내는 이유가 뭐 있나요? 다니기 편하라고 내는 거지. 그럼 거기 길이 생기면 주로 이용하는 주민이 누군가? 당당하게 대답하던 정길 씨는 이 질문에서 당황한 기색이었는데요. 그건요. 산으로 올라가는 주민이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용하겠죠? 말 돌리지 말게. 그 길 끝에는 자네 장인의 묘가 있잖아. 맞지? 정길 씨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길은 자네 집안 사람들을 위한 길이야. 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한 집안을 위한 길이라면 사비를 들여서 만들어야지. 왜 나라 돈을 끌어와서 길을 만드나? 어? 자네가 보기에 우리 주민들이 무슨 바보 멍충이인 줄 아는가? 김 회장님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정길 씨에게 지금 성혁 씨 집으로 가서 지주의 말을 들어보자고 하며 수혁 씨와 마을회관을 나왔는데요. 정길 씨도 따라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성혁 씨 모친이 살고 있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굳은 표정으로 누구도 말을 하지 않은 채 걷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수혁이냐? 반갑다는 듯이 성혁 씨 모친은 문을 열고 나왔지만 정길 씨를 보더니 얼굴색이 바뀌었는데요. 그간 안녕하셨어요, 어르신. 김이장도 왔네. 별일 없고. 네, 어르신.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앙골계곡 땅 있잖아요. 위쪽으로 길을 놔도 좋다고 여기 이 이장에게 동의해 주셨어요?
수혁이 말로는 안 해주셨다고 하던데요. 성혁 씨 모친은 얼굴이 굳으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혁 씨 모친이 눈치를 보며 말을 하지 못하자 정길 씨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그때 제가 길을 내도 되죠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답해 주세요. 그 순간 수혁 씨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는지 정길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강요하지 마세요. 형님, 이런 자리에선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시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자. 자, 나가자고. 김 이장님도 상황 파악을 했는지 나가자고 하면서 그 집에서 나왔는데요. 이 이장, 잠깐 얘기 좀 하자. 세 사람은 보호수 밑에 팔각정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어르신의 답변은 유보하기로 하자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이 이장은 집안이 사용할 길을 나라 돈을 끌어와서 하는 것인 만큼 이로 인해서 더 이상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원상태로 돌려놓길 바라네.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개발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추진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걸 하려고 이장을 끝까지 유지하신 건가요? 이봐, 말 조심해. 그만들 하게. 그 땅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거예요. 물론 그 사실을 다 공개하고 형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쳐 드리죠. 마음대로 해봐, 어디. 아, 이 사람들이. 그만하자. 김 이장님은 더 이상 같이 있다간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수혁 씨를 데리고 팔각정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수작을 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계속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구나. 군청에 질의공문을 접수했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그래, 수고했다. 수혁 씨는 김 이장님과 헤어져서 성혁 씨 모친집으로 다시 갔는데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음성 녹음 앱을 활성화시켰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까 왜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정길이 형님 때문에 그러셨죠? 그 안골 계곡 땅에 길 놓으라고 동의해 준 적 없으시죠? 해준 적 없지. 알았어요. 누가 와서 그런 걸 여쭤보더라도 그렇게 대답하셔야 해요. 근데 혹시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정길이 형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 왔어. 동의했다고 하라고 시켰죠? 그런 일이 있다는 점을 알아챈 수혁 씨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붕 좀 보고 갈게요. 어디서 비가 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수혁 씨는 지붕을 살펴본 후에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변 사장, 너 손재주 좀 있다고 했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손재주가 좋다는 걸. 하하하. 내가 밀린 일 때문에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약도 그려줄 테니까 그 집에 가서 지붕에 비 새는 것 좀
해결해 줘라. 지금 내가 잠시 살펴보고 왔거든? 지붕 쪽으로 실리콘 작업을 좀 하면 될 것 같아. 장비는 여기 다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 와. 와, 그 정도라면 농사일보다 훨씬 쉽죠. 제가 잘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 어머니는 내 친구 어머니야. 홀로 계시니까 혹시 다른 불편한 것도 있는지 여쭤보고 있으면 고쳐드리고 넌 하루 종일 그 일 해도 되니까. 변 사장을 성혁 씨 모친집으로 보낸 수혁 씨는 밀림 작업을 하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변 사장은 실리콘과 사다리 등의 공구를 챙겨서 수혁 씨의 트럭을 몰고 약도에 나와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혁이 형님이 보내서 왔어요. 어서 와. 어머니, 저 변 사장이에요. 몇 번 뵌 것 같은데요. 그래?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저를 서울 또라이라고 하시던데요. 하하. 아, 서울 또라이? 그 또라이야? 네, 제가 서울 또라이예요. 그래, 잘 왔다. 고마워. 비가 샌다고 해서 왔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고쳐드릴게요. 변 사장은 비가 새는 지점을 확인하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는데요. 파손된 곳을 유심히 파악한 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실리콘으로 막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좀 지나면 다시 또 셀 수 있거든요. 나중에 저기 양철판을 통째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한 반나절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수혁이 형님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선 실리콘 총을 챙겨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일 때 누군가 할머니를 찾아왔는데요. 변 사장은 누가 왔는지 고개를 내밀고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어? 이장님이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정길 씨와 공무원인 듯한 두 사람이 할머니에게 무언가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머니를 설득하는 것 같았고 할머니의 대답을 받아 적은 후 서둘러서 돌아갔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나? 잠시 후 변 사장은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누가 왔다 갔죠? 군청에서 왔다 갔어. 이장하고. 아, 그러시구나. 뭐 별일은 없죠?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 다 고쳤어요. 좀 이따가 테스트 좀 해볼게요. 어머니, 또 고칠 곳 있나요? 아니야, 이젠 없어. 고칠 곳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래, 알았어. 정말 고마워. 변 사장은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갔고 수리한 곳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어머니, 물 새요? 안 새는데? 어쩜 이도 일을 잘할까? 친절하기도 하고. 할머니는
변사장의 손을 잡고서 연신 고맙다고 말을 했는데요. 변사장의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변사장, 밥 먹고 가. 차는 없지만 먹고 가. 정말요? 밥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변사장은 수혁씨에게 전화를 했고 지붕 수리에 대한 이야기와 식사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정성껏 상을 차려서 내올 정도로 변사장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이 먹어.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부담 갖지 말고.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래, 자주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자주 오겠습니다. 할머니의 후한 대접을 받고 변사장은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형님. 수고했다. 잘 고쳐드렸어? 네, 그 정도는 일도 아니죠. 근데 오늘은 임시 방편으로 땜빵을 해드렸거든요. 지붕에 판이 삭아서 좀 지나면 다시 또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판 자체를 바꿔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고맙다. 넌 정말 소질이 많구나. 그런가요? 하하. 근데 형님, 이장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왔던데 군청에서 왔다고 하던데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있을 때 이장님하고 2명이 들어와서 어머니께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노트에 적고선 금방 가버렸어요. 정길이 형님 말이지? 네, 이 이장님. 이 인간이 공문을 대동하고 왔네? 이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혼자 일 좀 하고 있을래? 전화 좀 하고 올게. 수혁 씨는 김 이장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님, 좀 전에 정길이 형님이 공무원들을 데리고 성혁이네 집에 왔었나 봐요. 실사를 나온 것 같은데요. 정길이가 같이 갔다면 어머니가 사실을 말하지 못했겠죠. 어떡하죠? 일단 기다려보자. 공문을 접수했으니까 답변이 곧 오겠지.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수혁 씨에게 등기 문서가 도착했는데요. 군청에서 온 공문 답변서였습니다. 답변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던 수혁 씨는 실망스러운 표정이었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야. 수혁 씨는 공문을 들고 경로당으로 김 이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실사를 해본 결과 지주가 구두로 동의한 것이 맞다고 답변이 왔네요. 예상한 대로예요. 나 참, 그러네. 그리고 사업 허가 전에 길을 내는 곳의 묘지가 누구 조상인지는 필수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결국 사업 허가에는 어떤 잘못도 없다는 거네? 참. 형님,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네, 해내죠. 잘 생각해봐라. 네 마음은 알겠는데 변호사 사야지.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겨야지.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아야 하고 너 혼자 그런 건 아니지. 네 가족들, 더 나아가선 마을 사람들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단다.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그 결론이 나기 전에 네 집이 먼저 풍비박산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돈도 없고 또 농부에겐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는 순간 농사도 망치게 될 거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자. 아, 정말 세상은 왜 이러죠? 정의가 있긴 있나요? 수혁 씨는 분을 삭히면서 작업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왜요,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제일아,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 지금요? 아직 근무 시간인데요. 그럼 오늘 작업 마무리하고 한잔 하자. 그리고 귀촌인 모임에 있는 사람들 좀 불러줘. 어르신들은 빼고. 시간 되는 사람들은 저녁 7시까지 여기로 오라고 해. 그날 저녁 수혁 씨의 긴급 요청으로 귀촌인 모임이 열리게 되었고 박 선생과 신호 씨, 변 사장, 경석 씨, 그리고 새롭게 양 사장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혁 씨는 앙골계곡 초입의 길포장 공사에 대한 그간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죽은 내 친구 성혁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이권 때문에 이상직을 유지하려고 했나? 맞아, 그거야. 저번에 나한테 사과를 하면서까지 이상직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럼 나처럼 국민청원에 올리는 건 어떨까? 나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 군청에서는 빠져나갈 군역을 다 마련한 것 같아. 어머니한테 구두 동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방법은 동네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시거든. 저번에도 마을에 수치라고 하시면서 꽤 싫어하시더라고. 얻은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상한 동네로 낙인 찍히게 되니까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 봐. 그럼요. 1인 시위를 하는 건 어떨까요? 군청하고 면사무소 출퇴근 시간에 하루에 1시간씩 돌아가면서 피켓 들고 1인 시위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서도 해야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1시간씩이라도 시위를 해준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기간 시위를 해 나가면 동네에서 그런 부정 비리에 대한 주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장님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군청에서도 아주 껄끄러워 하겠죠. 야,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뭔가 부정이 있어 보이네요. 저도 찬성입니다. 1인 시위는 약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 방법이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세부적인 대응 방법과 일정을 짜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참석해 주신 양 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날 수혁 씨는 세부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시위에 동참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그 계획안을 보낸 후에 그 안을 가지고
경로당으로 김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저희가 마련한 투쟁 방법이에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 이장님은 수혁 씨가 건넨 그 계획안을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한다고? 네, 전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대단하다. 회장님이 곧 나오시면 말씀드려보고 결론 내자. 수혁 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고 변 사장과 함께 택배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김 이장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혁아, 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시네. 네? 왜요? 왜 안 된다고 하시죠? 회장님이 빠지면 절대 그 계획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하시네. 회장님도 참여하시겠대. 네? 회장님이 이 땡볕에 그 먼 데까지 가서 시위를 하신다고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나하고 회장님을 마을회관 앞에서 하는 시위에 넣어줘. 나도 회장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있을 순 없잖아. 회장님하고 나를 마을회관 앞에서 하는 시위에 껴줘. 하루 1시간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아,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아무튼 회장님은 끼워주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일정표를 다시 작성해서 알려줘라. 수혁 씨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잠시 앉아 있었는데요. 형님,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아니야. 회장님하고 김 이장님도 동참하시겠다네. 끼워주지 않으면 이 시위를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와, 이런 감동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노인 회장님과 김 이장님도 1인 시위 계획에 포함되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1시간씩 군청과 면사무소 정문에서 그리고 양반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청과 면사무소 정문에서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자체의 고위 공무원들도 이 사업의 비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사실관계를 보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앞 1인 시위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길 씨에 대한 여론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군청과 면사무소 시위는 평일에만 진행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마을에서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아침 9시부터 마을회관 앞에서 노인회장님이 시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고령의 노인회장님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물과 음료수를 내오면서 관심과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내려온 후에 고택에서 지낸 영식 씨가 그 소식을 듣고서 노인 회장님을 만나러 마을회관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요? 빨리 들어가세요. 아니야. 나 괜찮아.
힘들지도 않아. 이래 보여도 나 강골인 거 알잖아. 난 쓰러지지 않아.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보고 그냥 있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영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 참 고집하시고는 내가 그 건은 더 알아볼 테니까요. 이제 그만하세요, 좀. 영식 씨는 노인 회장님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시위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노인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았고 결국 영식 씨도 노인 회장님을 살피면서 옆에 서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1시간이 지난 후에 교대를 위해서 수혁 씨가 나타났습니다. 수혁아, 회장님 좀 모시고 들어가라. 이러시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회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 참 죽겠네. 아, 그리고 내가 정길이 형을 만나봤거든? 성혁이 어머니가 동의했다고 하던데? 군청에서 실사 나왔을 때도 동의했다고 답변했대. 그럼 할 말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해라. 동네 창피하잖아. 자식들도 없고 혼자 사는 힘없는 노인네라고 너무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달라고 강요나 협박을 했겠죠. 문중 사람들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수나 있겠냐고요. 야, 너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요? 이거나 들어보고 말하세요. 수혁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번에 녹음했던 할머니와의 대화 파일을 실행시켰습니다. 잠시 후 이 대화 내용을 듣게 된 영식 씨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손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닌가요?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노인 회장님의 시위가 끝나자 영식 씨는 노인 회장님을 댁으로 모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길 씨를 만나러 정길 씨의 과수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정길 씨의 과수원은 마을 맞은편 산기슭에 있는데요. 영식 씨는 과수원에 도착해서 주변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서 와라. 왜 또 보자는겨? 형, 성혁이 어머니가 정말 동의해 준 거 맞아? 아, 그럼. 군청에서도 실사 나와서 확인했잖아. 그건 형이 같이 있으니까 노인네가 눈치가 보였겠지. 수혁이가 녹음한 대화를 들어보니까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나오던데? 무슨 소리야. 그 노인네가 치매가 걸렸나? 하라고 하고선 이제 와서 발뺌을 하네? 잘 생각해 보니까 아무 대가도 없는데 땅을 그냥 내놓을까?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 결백해. 법적으로 하라고 해. 지금 시위로 난리야. 회장님까지 시위를 하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정말 성혁이 어머니가 동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공사는 형 장인어른 묘지에 갈 수 있도록 길을 포장하는 거잖아. 이건 삼척동자라도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동네 사람들 아무나 잡고서 물어봐. 다 이상하다고 하지.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더 난리야. 너까지 왜 그러냐, 응? 너라도 좀 믿어줘. 형, 난 이 시민중의 종손이야. 난 문중 사람들이 분열하는 건 정말 싫어. 그래서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더 싫은 건 부정과 비리야. 나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모든 건 형이 결정해. 나도 나중엔 그 시위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휴일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9시부터 김 회장님이 마을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날인데요. 김 회장님의 얼굴과 팔에 선크림을 발라주면서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아, 당신이 뭐하러 그런 시위에 나가? 괜찮겠어요? 아, 그럼 회장님도 하시는데 괜찮아요. 회관 앞에는 응달도 없는데 너무 힘들면 햇빛 없는 곳으로 가서 쉬었다 하세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정길 씨는 휴일에 업무가 없어서 부담이 없었지만 회관에서 업무가 있는 월요일에는 회관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 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두 손에 쥐고 마을회관 마당에 서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트럭을 타고 온 정길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정길 씨는 김 회장님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밑으로 시선을 깔고 아무 말 없이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씨, 이게 무슨 꼴이람. 그래도 참아야 해. 저번에도 참으니까 잘 해결됐잖아. 정길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신경 쓰이네. 신경이 쓰이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네. 어떡하지? 잠시 뒤에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정길 씨는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김 회장님 주위에 둘러서서 김 회장님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을 읽으면서 한 소리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도저히 여기 못 있겠네. 정길 씨는 밖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주민들이 없을 때 그 사이에 빠져나가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주민들은 음료수 등을 가져오면서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길 씨는 밖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일 반장님이 황급히 회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장, 저 사람들 저래도 되는 건가? 1인 시위라잖아요. 그건 법으로 허용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렇지. 저건 업무방해 아닌가?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경찰이에요? 정길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자는 일 반장님의 제안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주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요. 보호수 밑으로 오시라고 이 반장님께 연락 좀 해주세요. 지금 같이 나가시죠. 아니요. 난 여기서 연락 좀 하고 갈 테니까 먼저 나가라고. 정길 씨는 서둘러서 회관을 나갔는데요. 1인 시위를 구경하던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회관에서 나오는 정길 씨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그 눈초리는 말보다 더한 부담이 돼서 정길 씨를 압박했습니다. 정길 씨는 주민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면서 차에 올라타고 쫓기듯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회관 안에 있던 일 반장님은 이 반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미팅 장소를 보호수 밑으로 변경한다고 전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112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양반마을 마을회관인데요. 여기 회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무가 방해를 받거든요.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밖으로 나갔고 팔각정 쪽으로 갔습니다. 정길 씨와 반장님들은 보호수 밑에 팔각정에서 미팅을 갖고 마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20여 분이 지난 후에 경찰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어? 경찰차가 왜 오지? 내가 신고했어. 네? 아, 참, 왜 신고를 해요? 정길 씨는 황급히 뛰쳐나가서 경찰차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을 이장인데요. 왜 오셨죠? 신고가 들어와서요. 그냥 별거 아니니까요.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접수된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물러나 주세요. 정길 씨가 막아섰지만 경찰은 물러나라고 했고 차는 다시 마을회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차는 이윽고 마을회관에 도착했는데요. 김 이장님은 경찰차를 보자 뜨끔하며 놀랬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은 차에서 내려서 피켓을 들고 있는 김 이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1인 시위를 하는 중입니다. 서경사, 가자. 경찰들은 시위 피켓 내용을 확인하고 김 이장님과 주변 사람들을 일일이 흩어본 뒤에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 팔각정에 있는 정길 씨는 일이 더 커질 걱정으로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요. 마을을 빠져나가려는 경찰차가 나타나자 다시 경찰차를 막아서서 말을 했습니다. 수고들 하셔요. 어떻게 됐나요? 업무 방해라고 해서 와보니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합법적인 1인 시위입니다. 네네, 수고하셨어요. 마을을 빠져나가는 경찰차를 보면서 정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반장님은 왜 신고를 하셔가지고 일을 더 힘들게 만드나요? 1인 시위는 합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 같아요. 한편 경찰이 출동했다는 말에 수혁 씨는 비닐하우스에 있다가 한 걸음에 마을회관으로 달려왔는데요. 경찰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어요. 경찰이 뭐라고 해요? 업무를 방해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 신고를 했대요? 이야, 속이 타들어가는가 보네요. 신호야, 이번엔 네 차례니? 네, 형님. 잘 들어. 절대 유인물을 나눠주면 안 돼. 그리고 피켓도 내가 준 것만 사용해야 하고, 그러면 법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 형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푹 쉬세요. 수혁 씨는 김 이장님을 보내드리고 다시 비닐하우스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마을 회장님이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혁아, 지금 좀 볼 수 있을까? 아,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우엉도 따야 하고 오후에는 면사무소에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럼 저녁에는 어떠냐? 네, 저녁엔 괜찮죠. 식사 같이 하시죠. 그건 좀 그렇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자. 면에서 일이 언제 끝나지? 한 3시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럼 끝나고 연락 줘. 새마을 회장님은 정길 씨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사람인데요. 이 시문중 사람이라서 수혁 씨와도 꽤 친분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회장님이 왜 보자고 하시지?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거야? 아, 시위를 그만두라고 하는 건가? 수혁 씨는 다시 비닐하우스로 돌아왔고 변 사장과 함께 우엉잎을 땄습니다. 형님, 1인 시위하는 분들에게 전체 공지를 해야겠어요. 그래야겠다. 네가 말해준 대로 해서 오늘 경찰이 출동한 것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걸 잘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잡혀갈 수도 있잖아. 네, 맞아요. 이거 좀 보실래요? 1인 시위할 때 주의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 고맙다. 지금 올려줘. 수혁 씨는 오후에 면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서 새마을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일 끝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그럼 들어오는 길에 정기임의 과수원에 좀 갔다 와라. 네? 정길이 형님 과수원이요? 응. 어딘지 알지? 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과수원에 무슨 일인데요? 그냥 과수원을 좀 보고 와봐. 왜요? 먼저 보고 와. 그리고 내가 보고 오라고 했단 말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네, 해병대를 걸고 저승까지 가지고 갈게요. 근데 무슨 일인데요? 일단 보고 와. 그런 후에 알려줄게. 새마을 회장님은 먼저 정길씨 과수원을 보고 오라고 요청했는데요. 수혁씨는 정길씨의 과수원 위치를 더듬어 생각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이쪽이 맞나? 아, 저기 있네. 수혁씨는 과수원에 도착해서 차를 한쪽에 대고 내렸습니다. 정길씨의 과수원 앞쪽 길은 무슨 공사를 하는지 파헤쳐져 있었고 끝쪽으로는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보고 오라는 거지? 수혁씨는 천천히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포크레인 주변에 서서 작업을 유도하던 인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길 확장하는 공사예요. 그 순간 수혁씨의 머리에는 앙골계곡 초입에 성혁씨 어머니 땅에 길 포장 공사가 떠올랐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이 공사도 지역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몰라요, 그건. 수혁씨는 득도한 수도승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새마을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뭐죠? 이 길 포장 공사도 혹시 지역사업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이제 눈치챘으니까 날 만날 필요도 없겠구만. 그 금산과수원 앞길을 확장 공사하거든. 근데 이번에 앙골계곡에 정길이 장인묘지 쪽 길 있지? 그거랑 똑같이 나라 예산을 끌어와서 하는 거야. 네? 그게 사실인가요? 난 정길이가 개발위원을 해준 건 고마운데
이런 비리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어. 개발위원회에서 핵심 위원들과 짬짬이를 해먹더라고. 이제 자네에게 알렸으니까 그 비리를 파헤쳐 주게. 양반마을 개발위원회는 정길 씨와 우호적인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위원들과 정길 씨가 돌아가면서 수익권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일부 위원이 반발하게 되었고 결국은 안으로부터 금이 갔던 것이었습니다. 새마을 회장님도 자신의 이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정길 씨와 반장님들에게 밀려나면서 반발하게 되었는데요. 수혁 씨는 새로운 보물을 발견한 듯이 거침없이 차를 몰고 가면서 김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어디세요? 집이다. 왜 그래? 그럼 제가 지금 거기로 갈게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어요. 수혁 씨의 차는 금세 김 회장님 집에 도착했고 차를 대문 앞에 아무렇게나 세운 후에 집 안으로 뛰어들어 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형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수혁 씨가 김 회장님을 본 순간 김 회장님은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 계속 마을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주말에 오시겠다고요? 네네네. 그럼 주말에 뵙겠습니다. 귀촌이네 집 입주와 관련해서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리 호들갑이냐? 무슨 일이야? 제가 지금 정길이 형님 과수원에 다녀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과수원 앞쪽 길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아니 세상에. 그 길 공사도 지역 예산으로 한다나 봐요. 뭐? 정말이야? 네.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누구한테 들어왔는데? 그건 오픈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확인은 안 한 거지? 네. 일단 정길이 형님한테 사실인지 확인하고 안 되면 내일 군청에 들어가서 물어봐야죠. 정길이네 과수원길이라. 만약에 지역 예산으로 그 공사를 한다면 그것도 완전히 이장을 위한 특혜네? 그렇죠. 완전 말이 안 되죠. 지금 같이 과수원으로 가보자. 내 눈으로 봐야겠다. 김 회장님과 수혁 씨는 수혁 씨의 트럭을 타고 정길 씨의 과수원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확실한 거냐? 네, 맞잖아요. 금산과수원. 이 길은 거의 100% 금산과수원을 위한 길이네. 근데 이걸 나라 돈으로 확장 공사를 해준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네. 수혁아, 정길이한테 전화 좀 해라. 가서 만나서 물어보자꾸나. 수혁 씨는 곧바로 정길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 회장님도 전화를 했는데요.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정길 씨는 흑염소 농장에서 방목한 염소들을 호루라기로 불러서 축사로 유인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왜 전화들이야? 전화를 해봐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수상하게 생각할까봐 김 이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전화하셨어요? 이 이장. 지금 어디야? 꼭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염소 농장이구만요. 그래? 그럼 좀 이따 보자. 내가 거기로 갈게. 정길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경찰 부른 것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지? 혹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건가? 암튼 못 만날 것도 없지. 잠시 후에 김 이장님과 수혁 씨는 정길 씨의 흑염소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 우리가 자네 과수원에 갔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정길 씨는 김 이장님의 말에 가슴이 뜨끈거림을 느꼈는지 얼굴낯이 바뀌었는데요. 김 이장님은 말을 이어 갔습니다. 과수원 앞길을 확장 공사를 하고 있던데 정길 씨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독차를 돌리려면 아무래도 길이 좀 좁겠던데 그래서 공사를 하는 건가? 그런가? 네, 길이 좀 좁아서요. 정길 씨는 쥐꼬리 마냥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 길이 좁으면 넓히는 건 당연하지. 뭐 죄진 거 있나? 목소리가 자네답지 않구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공사 지역사업 예산을 끌어와서 하는 건가? 김 이장님은 조곤조곤 말을 하다가 갑자기 톤을 높여서 소리치듯 물어봤습니다. 정길 씨는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김 이장님은 뭔가 눈치를 챈 듯 자네 정말 나쁜 사람이구만. 가자, 수혁아. 이렇게 소리를 쳤고 수혁 씨는 김 이장님을 태우고 흑염소 농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내일 군청에 들어가서 이 건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라 돈을 끌어온 것이 맞다면 이의 신청 공문을 접수해라.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그리고 군청의 답변을 들어보고 대응하자꾸나. 김 이장님과 수혁 씨가 돌아간 뒤에 정길 씨는 세상이 무너진 듯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참이 지난 후에 체념을 한 듯 두 손으로 엉덩이를 털면서 흑염소 우리로 들어갔고 흑염소 먹이통에 사료를 한가득 뿌려주고 물통에도 물을 가득 채워준 후에 농장문을 닫고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왜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부녀 회장이 정길 씨에게 물어봤는데요. 정길 씨는 귀찮다는 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옷을 챙겨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저런 적이 없었는데. 잠시 후에 샤워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정길 씨에게 부녀 회장이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 그래야 해결책을 알아보지, 응? 다 포기하자. 이장도 그만둬야겠어. 아, 왜? 무슨 일이야? 다 들켰어.
과수원길 확장 공사에 지역 예산을 끌어온 거 다 들켰어. 이건 모를 줄 알았는데 김 이장하고 수혁이가 알고서 찾아갔어. 군청도 모르게 한 건데 군청에서 알면 개난리를 치겠지. 정길 씨의 말을 들은 부녀 회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무슨 방안을 생각하는지 두 손을 잡고서 손가락을 만지작 거렸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노인 회장님을 찾아가. 빌면서 살려달라고 해. 그 수밖에 없어. 김 회장이나 수혁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회장님 뿐이야. 더 늦기 전에 빨리 가봐. 빨리. 1인 시위까지 나왔던 양반인데 도와줄까? 한 집안인데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살려달라고. 그러면 너는 올 거야. 빨리 가봐.